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은행산업편에 이어서 보험산업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오늘의 주제 보험업계의 근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 기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산업 4년째 역성장, 제로성장 시대 직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여드린 것처럼 요즘 보험업계의 상황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19년엔 2.5%가 감소하고 2020년에는 2.2%가 줄어서 4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2019년 3.8%, 2020년 2.6%로 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저성장 추세가 2020년에도 계속돼 올해 2020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0%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2020년 보험정책 방향에 따르면 수입보험료, 즉 보험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3개년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ROE도 2011년 9.85%에서 5%대로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금감원에 공시된 실적 자료를 봤더니 작게는 10%부터 특히 삼성화재는 40%까지 실적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화랑 롯데는 실적이 아예 적자로 전환되기까지 했어요. 물론 롯데는 작년에 사모펀드 인수되면서 퇴직금 같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손익이 줄어들었지만, 단기적인 실적이라기에는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의 주가들 역시 이렇게 쭉 빠지면서 테슬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험회사들의 실적이 힘을 잃고 계속 떨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국내 보험업계의 쓰라린 현실을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해보면서 보험업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험업계의 속사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험업계는 미친 손해율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험산업 비상벨이 울린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손해율. 특히 요즘 보험업계에서 손해율이 정말 화제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실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손해율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데, 사업비를 포함해서 100%를 넘기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자동차 손해율을 살펴보면 통상 자동차 적정 손해율은 77에서 7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90%를 넘거나 일부는 140%를 넘겼다고 합니다. KB손보의 누적 손해율은 90%, 현대해상은 89.8%, DB손보는 89.7%, 삼성화재는 89.1%, 메리츠화재는 86.8% 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보험의 사업비가 20%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받은 보험료 대비 10%가량 보험금이 더 나가고 있는 것이죠.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매우 적거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10년간 벌써 자동차 보험 누적 적자만 7조 원이 넘었고 2019년에는 1조 6천억 원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미 실손보험은 맛이 간지 오래죠. 2019년 상반기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무려 129.1%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9년 3분기 기준은 130%를 넘어섰습니다. 연평균 15%가량 상승이 오던 실손보험 손해액도 2019년에 들어 전년 대비 20% 수준으로 확대되었죠. 2019년 상반기 보험사가 걷어들인 실손보험 위험보험료는 3조 9,700억 원, 손해액은 1.3배에 달하는 5조 1,200억 원으로 상반기 적자만 1조 1,500억 원 규모인 것입니다. 결국 국내 8개 손보사 기업들의 경우 단기 순이익이 2018년 2조 7,024억 원에서 2019년 1조 7,573억 원으로 9,451억 원, 약 1년 만에 단기 손익 1조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내부 개선만 하면 상황이 해결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산업의 흐름 자체도 보험업계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현재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2018년 10월 기사인데 이미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가 넘었습니다. 즉 시장 자체도 포화 상태로 넘어간 지 오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개인연금 보험 수입 보험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 36조 6천억 원에 달했던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추이가 2018년 기준 약 28조 5천억 원까지 약 8조 정도가 날아갔어요. 시장의 크기와 환경 자체가 보험의 편을 안 들어주고 있고,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둔화의 상황 속에서 보험업계의 가장 큰 문제, 바로 금리죠. 우리나라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보험업계에선 가장 큰 부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수년 내에 제로 성장과 제로 금리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은 보험산업의 자본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금리 리스크, 즉 듀레이션 갭이 확대가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그 상품들은 대부분 이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와 상관없이 고정금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시점에 이자가 10%대였다면 30년 금리 확정 7%로 상품을 팔면 나머지 3%가 마진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럭저럭 수익이 괜찮은데, 문제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금리가 쭉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만큼 전부 부채거든요. 만약 금리가 1%가 됐다면 처음 고정했던 금리 7%에서 시장금리 1%를 뺀 나머지 6%는 계속 부채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지금 계속 바닥으로 꽂히고 있고 반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현실은 이미 과거에 예견이 되었어요. 2016년도 기사에 이 같은 시장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2020년이면 보험업계 전체의 수익이 2015년과 비교해 40%가 빠진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제일 큰 손보사 기업인 삼성화재가 40%가 빠졌고, 그 외 보험회사들이 최소 10%, 기본 20% 이상 단기순이익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장기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럴 때 꼭 한 번씩 등장하시는 옆집의 형들의 보험 상황을 보시면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일본에서는 생명보험사 7곳, 손해보험사 2곳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운용자산 수익률이 하락하고 역마진이 발생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익숙한 단어가 보이지 않나요? 경기 침체, 저금리 기조? 역마진 발생. 분명 기자 형님이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전에 일본의 이야기를 쓰신 건데 괜히 저만 찔리나요? 당시 일본의 상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일본의 민간 생보사는 연간 6%대 예정이율을 내걸고 보험을 판매했었고 1990년 4월에는 최고 6.25% 상품까지 판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경기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결국 1999년 2%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높은 예정이율로 판매해놓은 장기 확정형 보험 상품의 만기가 속속 돌아왔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지출이 들어갔고 결국 파산의 지경에 이른 것이죠. 1995년 일본의 기준금리는 0.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곧 우리나라 역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고정률로 팔았던 상품들이 지금 금리가 1%대로 진입함에 따라 보험업계는 쓰라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장기채를 매입하면서 듀레이션 갭을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초장기채 매입은 금리를 반복해서 하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뿐더러 이러한 금리 인하로 저축성 보험은 공시이율 하락으로 판매율이 감소할 것이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판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입보험료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보험업계가 보험 해약이나 지급보험금은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 자본비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고 있고,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로 수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앞날이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보험업계를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체질 개선에 실패한 나머지 손해율이 계속 높아져 단기순이익이 계속 빠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 금리 인하 같은 외부적인 환경 리스크들이 지금 보험업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T가 발전함에 따라서 GA라고 부르는 보험 판매 대리점도 확산되고 있어요. 보험의 유통 채널이 다변화가 되면서 경쟁 역시 치열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또 치킨 게임 시작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현재 하늘 높이 솟아있는 손해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험업계가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손해율을 개선하고 환경 요인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서 앞으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선호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